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네, 새해는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이 새해 들어서 유행하는 인사말이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가보년 청마 푸른 말띠해라서 이런 기발한 인사말이 나온 모양입니다. 기발한 인사말, 한편으로는 무서운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오가는 막말들을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가는 아주 큰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말띠해, 말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새해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안녕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힐링을 위해서 국민 이모 이혜인 수녀님의 인터뷰를 마련했고요.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과 총선을 도왔던 여권 인사인 이상돈 교수가 아주 호된 고언을 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이상돈 교수가 어떤 쓴소리를 할지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박근혜 정부의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할까요?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함께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집계하고 또 소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노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해부터 개각 관련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는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는요, 오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또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은 추호에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서 국정을 수행해야 될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가 되면 늘 나오는 게 이게 개각설인데요. 행정부가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건 없죠. 일단 청와대에서, 그죠? 네, 없죠. 네. 홍보수석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년 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년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지난 한 해 보시면 남북관계는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정치인들은 내치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 외교나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2년 차로 들어섰는데요.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 언급해 주셨는데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예, 20분 이상 신년사를 직접 낭독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어제 오전 조선중앙TV 등을 통해서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돼야 된다면서 백해 모익한 비방과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면서 남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통일부는 신년사를 분석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하긴 했지만 비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대북 관계도 참 이렇게 골치 아픈데 한일 외교전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에 이어서요. 어제는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일 양국은요. 새해 벽두부터 미국에서 외교 전쟁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윤병세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실망감을 표명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을 향해서 좀 압박할 명분을 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도 지금 미국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내정자도 이달 중에 미국을 찾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그 양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로 미국 달래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연초부터 정치권의 선거 기운이 감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면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일 겁니다. 7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서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지방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거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는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제 오늘 이틀간 이 선거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1월 중에 기본 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긴장감을 불어넣었고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올 새해는 민주주의와 민생에 더해서 승리가 필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오늘 오후 명동을 찾았습니다. 신당 거리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각 정당이 선거 모드에 이미 돌입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 아무래도 가장 상징적인 자리가 서울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현재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민주당 소속이죠. 박원순 시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 이 때문인지 거물급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해운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왕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됩니다. 또 조윤선 여성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안대희 전 대법관 등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신계륜 추미애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2011년 당시 박원순 시장과 경합을 벌였던 박영선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계한 전 의원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또 천호선 대표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론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올 만한 사람은 다 나왔죠. 글쎄 말이에요. 네, 예. 또 정리가 되겠죠. 네. 네. 이번에는 철도 파업 관련해서 한번 속보 한번 짚어보죠.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후유증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22일 만에 철도 파업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엉뚱하게 유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레일은요, 지난달 26일 파업 기간 중에 그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이유로 열차 승무원 그리고 기관사 등 모두 660여 명을 뽑겠다 이런 모집 공보를 냈습니다. 이틀 만에 1,70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요. 이 가운데 200명이 우선 채용돼서 현장에 투입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파업이 끝나면서 이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파업이 끝나게 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렸기 때문에 파업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일자리 문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뒤늦게 인사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 34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난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오늘은 낮 시간 동안 교통량이 많지 않고 여유로운 흐름 보였었는데요. 지금도 비교적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구간 부분 정체들만 나타나고 있는데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짧은 구간 정체고요. 반대쪽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여의 2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나 북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대체로 수월한 편이고 내부순환로가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지나는데 속도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새해 아침에 이혜인. 창문을 열고 밤새 내린 흰눈을 바라볼 때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사랑아, 새해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내가 보고 싶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으로 네가 보고 싶다. 새해에도 너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고 가장 정직한 시를 쓰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내가 어둠이어도 빛으로 오는 사랑아, 말은 필요 없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겨울에도 돋아나는 내 가슴 속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민들레 한 송이로 네가 앉아 웃고 있다.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아.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내 안에서 접힐 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입는다. 내 묵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저고리에 자줏빛 끝동을 단다. 아름다운 사랑아. 네, 뉴스 정면 승부 새해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시작합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은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요. 위로가 생기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새해 아침이라는 시였습니다. 최근 이혜인 수녀님이 40년 동안 쓴 시를 한가운데 모은 시 전집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014년 새해 첫 번째 방송인데요. 수녀님과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수녀님 부산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주로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예, 광안리요. 예. 아, 그러세요? 네. 새해 첫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네. 제가 좀 제 몸이 네. 저한테 좀 쉬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어제 하루 좀 잘 쉬고요. 네. 좋은 음악도 듣고 또 뭐 시집도 읽고 좀 그렇게 지냈어요. 네. 예. 시인께서 시집도 읽고 그러시나 보죠? 아, 그럼요. 많이 읽어야지 좋은 시를 쓰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2014년 쉬시면서 시집 읽으시면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소감이 그냥 평범한 듯 평범하면서 그냥 또 새로운 날이니까 또 새 마음을 또 갖게 되고 네. 그냥 이렇게 좀 평상심을 새롭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평소와 같은 마음이면서 네. 또 새롭게 이렇게 다짐 같은 것 좀 하고 더 이렇게 좀 희망의 옷을 좀 입는다고 할까 마음으로부터 예, 이왕 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겠죠. 예, 네. 예. 그래도 평상심, 수녀님의 평상심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늘상 같은 마음이면서 거기다 이제 정성과 사랑을 네.
넣어서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런 평상심이죠. 뭐. 아. 네. 늘상 같은 것 반복도 지루하지 않게 항상 네. 새로움으로 감사와 정성을 담아서 예, 그런 평상심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 이혜인 수녀님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항상 수녀님 시를 읽으면은 요즘 많이 이제 쓰는 말로 이제 힐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시를 쓰게 되셨던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또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뭐 다 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네. 김소월이나 윤동주 시를 이렇게 낭송하면서 네. 또 읽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글을 좋아하고 또 네. 일기 같은 거 쓰고 네. 학교 가면 선생님도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시를 이렇게 쓰게 됐죠. 그 어떤 매력에 빠져서 아. 예. 그 매력, 그럼 매력이라는 게 뭘까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렇게 소설, 수필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장르가 있지만 시는 왠지 이렇게 그 긴 이야기를 그 인생의 그 희노애락과 그 사계절의 그 모든 체험을 네. 압축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 쓴다는 거기에 네. 굉장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아. 가장 긴 이야기를 가장 짧게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언어 표현 그것이 시인 것 같아서요. 압축적인 것. 예. 그 압축적인 것이라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생각을 좀 네? 뿌려주는 것 같아요. 다양한 네. 생각을 하게. 왜냐면은 사실 그런 시는 하나 가지고도 여러 번 이렇게 읽게 되지만 네. 더 긴 그 이렇게 무슨 소설 같은 것도 한 번 읽고 이제 또 덮어두는 수가 많은데 시는 또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네. 좀 훌륭한 시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시는 또 자기의 또 그 마음의 날씨에 따라서 네. 예, 그 보는 각도가 또 달라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또 성서의 그 시편 같은 것들도 보면 읽는 때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니까 네네. 예, 불멸의 고전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수녀님께서 1976년에 첫 번째 네. 시집인 그 민들레 영토 네. 출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후 네.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시가 무려 뭐 1000여 편이 넘고 또 이 가운데 한 800편 추려서 이번에 시 선집을 이렇게 또 네. 모셔서 이제 내놓게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 수녀님께서 이게 맨 처음 시를 쓰게 되실 때 이후 이제 가족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수녀원에 와서 제가 시집을 내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 고여있던 그 언어들을 네. 이렇게 쓴 것을 이제 어떤 분 원로 시인한테 보이게 됐는데 이제 네. 그것이 이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고 네. 쓰게 된 동기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일기 쓰듯이 편지 이렇게 혼자서 써온 노트가 있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또 생활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니까 네. 그렇게 잘 표현됐던 것 같아요. 네. 산문 중에는 신을 수녀님이 쓰신 산문 중에는 또 이런 구절도 네. 있죠. 신을 위한 나의 기도가 네.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라는 네. 구절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시 쓴다는 자체가 수녀님께서 지금 수녀원에서 또 계시면서 묵상하시는 기도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잠깐 좀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왜냐하면 네. 우리 많이 욕심을 버리고 또 네. 이렇게 사는 삶이잖아요. 예. 절제하고.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아까운 말을 용기 있게 버려야만 좋은 시가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네.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가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게 해달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네. 이 삶 자체가 한편의 시가 되려면 네. 더 많은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네.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면은 좀 네. 어수선하고 또 이 대통합보다는 좀 갈등도 좀 많은 그런 한 해였다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대학가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열풍도 좀 한때 번지고 했었는데 네. 수녀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이번에 안녕들을 예. 하니까 하는 게 이제 물음표로 네. 그리고 또 안녕들이라는 복수형의 그 물음 속에서 우리한테 많은 자극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복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복.
복 받으라는. 아, 예. 그 안녕이라는 단어도 이제 복을 빌어주는 의미도 있고 평화를 빌어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네. 굉장히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무심히 서로 쓰긴 했지만 네. 나의 안녕과 너의 안녕과 우리의 안녕과 그 전 세계적인 그 인류의 안녕에 대해서 네. 그 안녕을 진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안녕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쓰고 배려했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두면서 저 자신도 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네.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한 삶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네.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안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보편 인류애적인 그 사랑에 네. 우리가 마음이 좀 열려 있고 예.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넓은 사랑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학생들한테도 예. 젊은이들도 그렇게 부탁하고 싶고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내면의 그 사색의 뜰을 잘 가꾸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뭐 좀 고전도 찾아 읽고 예. 어려운 책이라도 좀 네.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책도 찾아 읽으면서 언어 생활도 좀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예. 병의를 부르짖을 때도 좀 예쁜 말로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도 네.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네. 학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수녀님께서 하신 말인데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이 이렇게 고울 수 있는. 네. 그런 오는 인내. 말이 거칠어도 예. 안 고와도 가는 말을 곱게 하는 우리가 됐다고. 네. 자, 책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요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 권해 주실 만한 책 있습니까? 제가 그 청소년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 네. 타고르의 인생론, 또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네. 그런 게 도움을 줬고 또 이제 좀 어른이 되어서는 그 네. 노노에 나오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내용들, 예. 뭐 주에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문고판으로라도 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노노에 대한 또 해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이 젊은이들이 특히 그 노노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겠나? 어떻게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 노하우를 노노라는 책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수녀님, 네? 보통 이제 성당에서는 이제 수녀님을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네. 부르지는 않죠. 네, 클라우디아 수녀라고 합니다. 클라우디아 수녀님. 네네. 클라우디아 수녀님에도 또 세례명은 그럼 어떻게? 벨라데타요. 벨라데타. 예. 그 수도명이 첫서울할 때 수도자 이름으로 받은 것이 클라우디아고요. 네. 예, 세례명은 벨라데타이고. 아. 예, 그냥 그래요. 밖에서는 이혜은 수녀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혜인에서 혜인은 필명인가요? 제가 광안리 바다를 보면서 네. 그 바다하고 또 이제 노노에서 제가 네. 그 사랑보다 더 어떤 높고 깊은 그 의미인 어지린 네. 그 인자가 참 좋아서 그냥 혜인 그렇게 제가 막 임의로 그렇군요. 글을 투고할 때 네. 이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를 보냈었어요. 가톨릭 네. 잡지사나 이런 데 보낼 네. 때. 그게 이제 오늘날 자연스럽게 제 이름이 됐습니다. 네. 예. 바다같이 넓은 인. 네, 어진 바다. 예.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 이모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아니 이모.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사랑하는 국민 이모니까 편지를 썼길래 네.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자석에서 제가 참 그 별책이 마음에 든다고 네. 말씀드렸죠. 예. 네. 수녀님도 혹시 힘드신 때가 있나요? 항상 명상도 하시고 또 네. 수도도 하시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약점이 있고 제 한계를 느끼고 또 제가 암으로 투병하다 보니까 네. 몸이 좀 전 같지 않고 힘들 때라든지 네. 또 어떤 분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든지 예. 뭐 그럴 때 사소한 그런 어려움 같은 거 얼마든지 네.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럴 때는 그때- 어떻게 뭐 위로를 얻는다든지 힐링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해요?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네. 또 뭐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게 산책을 한다든가 네. 시를 써본다든가 네. 뭐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보죠. 예. 네. 수녀님께 조금 전에 이제 몸 아픈 이야기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저도 아픈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런 처지가 됐을 때 예. 내가 그냥 아프긴 아픈데 이것을 그냥 놓쳐버리면 네.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왕 아픈 거를 네. 뭐 이렇게 암세포하고도 가끔 대화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동반자로 네.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아프자 그냥 잘 네. 이렇게 좀 참으면서 웃으면서 좀 투동해봐서 이런 마음 갖게 됐고 또 하나는 네.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또 수도자이기도 하지만 네. 나의 아픔을 통해서 이 힘든 사회가 정말 고통받는 어떤 분의 그런 거, 나라의 어려움 뭐 이런 거, 또 수도 우리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이 좀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 정화작용을 하는데 네. 내 고통과 아픔이 네.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하니까 네. 아픈 것도 잘 참게 되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버리긴 그냥 아픔을 자연적인 아픔으로 내버리기 좀 아까워서 네. 그렇게 좀 승화시킨다고 할까? 아, 그런 노력을 이렇게 마음으로 가지면 네. 그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기도하고 생각한 그런 마음대로 또 움직여가는 그런 네네. 보이지 않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힘이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수녀님께서 많은 네. 시를 쓰셨는데 네. 자, 새해를 맞아서 이 네. 한 편의 시를 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신앙송 한 편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근래 옛날에 쓴 시긴 하지만 네. 새해가 되면 잘 읽어보는 시 중에서 희망에게라는 시가 있거든요. 희망에게. 예, 희망에 그거 좀 청취자들께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해주세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희망에게 하얀 눈을 천상의 시처럼 익어섰는 겨울나무 속에서 빛나는 당신. 1월에 찬물로 세수를 하고 새벽마다 당신을 맞습니다. 답답하고 목마를 때 깎아먹는 한 조각 무맛 같은 신선함. 당신은 내게 잃었던 꿈을 찾아줍니다. 다정한 눈길을 주지 못한 나의 일상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남이 내게 준 고통과 근심, 내가 만든 한숨과 눈물 속에도 당신은 조용한 노래로 숨어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 인사말 속에서도 당신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또다시 당신을 맞는 기쁨. 종종 나의 불신과 고집으로 당신에게 충실치 못했음을 용서하세요. 희망이요. 새해는 더욱 청청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되게 희망에 의일화해서 그냥 제가 한 편의 편지를 같이 쓴 겁니다. 네. 수녀님, 저에게도 또 잃었던 꿈을 저에게도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녀님 개인적으로 올해 새해 계획이나 바람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제가 저 주시죠. 스스로에게 그 새해 다짐 같은 거요, 결심 같은 거요. 네네. 예. 제가 항상 즐겨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날마다 새롭게 마음에는 네. 평화를 지니고 얼굴에는 미소를 지니고 네. 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 하는 그런 솔선수범의 태도를 지니고 이렇게 그 날마다 오는 시간들을 네. 예, 서민 듯이 받아안고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기쁜 날들이 되게 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네. 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그런 마음으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녀님 정말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네. 잘 챙기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면승부 새해 첫 번째 정면 인터뷰. 최근 40여 년간 쓰신 시를 묶어서 시선집을 출간하신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합니까? 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지요? 청와대 쪽에서는 현 시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의견 yes or no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휴대전화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박근혜 집권 2년 차에 던지는 이상돈 교수의 호된 잔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인터뷰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파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았죠.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냐면서 아주 쓴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이상돈 교수 직접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1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2013년 1년은 저한테는 굉장히 쉽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은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국민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상당히 좀 지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많은 국민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네. 과거 정부와는 달리 예.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네. 국정을 좀 순리적으로 네.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여야 대립 정쟁 기간이 1년 내내 지속됐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에서 보여줬던 답답한 그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단어로 좀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른바 대선 기간 동안에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네.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깨끗하게 털고 네. 가자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좀 굉장히 미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마하려는 자세를 보였죠. 네. 그것이 이제 여름 거치면서 트위터 사건으로 굉장히 커져버렸죠. 그 외에도 또 이제 북방 한계선 NNN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야당의 상당히 책임도 있는 사안이지만은 네. 그걸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여권에서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해서 네. 그걸 끌고 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국정이 좀 원활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내걸었던 어떤 자신의 그 아젠다, 국민과 약속이 네. 많이 좀 쇠퇴해 버렸죠. 네.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가동되면서 또 내놓은 것들도 있는데 올해도 이 국정원 문제가 또 발목을 잡을까요? 네, 국정원 문제는 현재 개혁을 했다 그러지만은 최소한도 개혁을 한 것이고, 그 현재 통과된 그 안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결국은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앞서 그 국정원 문제가 아주 작은 것에 시작했다 오히려 크게 불거졌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신뢰 문제, 소통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좀 야당 대표도 하셨고 또 집권당 내에서 사실상 소수파 집권당 내 야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국회를 좀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실 것으로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가 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이전 정권이나 좀 부족했던 것은 비슷하다. 네, 크게 뭐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선진화법 네. 때문에 사실상 낙치기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실 뭐 국회 입법이 그렇게 과거같이 이렇게 중요한 법률이 여권서 밀어붙이려는 건 없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예산은 통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앞으로의 1년 또 앞으로 남은 4년 그러면은 이런 소통과 대화 이런 거를 더 강화하려면은 뭔가 좀 새로운 국면 타격 이런 것이 필요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좀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가 네. 좀 타협과 대화 네.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자신을 네. 찍지 않은 국민들을 좀 예. 존중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총선 대선에서 내걸었던 것이 예. 그 국민 대통합, 그렇죠. 정치 쇄신, 네. 뭐 굉장히 신뢰. 개혁적이죠. 네. 그런 초심을 지금이라도 좀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초기에 보면 이제 인사 문제에서부터 많이 좀 골치가 아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또 이 새해부터 또 새로운 인사 이야기가 이제 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사가 좀 필요합니까? 네, 사실 인사의 실패가 현 정권을 이렇게 만든데 큰 원인이 있죠. 인수위 때 윤창중 대변인부터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예. 야당이 흔쾌하게 동의를 해준 강령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현재 국정에 좀 가동이 잘 안 되느냐, 네. 그 같으면은 좀 준비된 강요, 준비된 그 참모가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냐, 뭐 거의 이런 없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 개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에 관계없이 네. 요새 어떤 언론에서도 네.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네. 장관을 뭐 지목해서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희화화되어 버린 장관도 최소한 몇 명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집권 2년 차 과거의 초심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 대통합 또 신뢰받는 대통령 이런 기타 무슨 정책, 경제 민주화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좀 국정을 좀 순탄하게 끌고 가고 대화를 중시하고 또 국민과 소통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 문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네. 그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1년 동안에 뭐 총리고 부총리고 그 장관이 뭐 변변한 기자회견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쪽지나 읽고 네. 들어갔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안 받는 정부가 현 정부의 어떤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당시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우습게 돼버렸죠. 그래서 대선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그것도 공약입니다.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다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것이 대선 후 집권 1년 동안에 지켜지지 않은 거 이런 것이 많이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앞서 이제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고 인사 문제도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많은参谋들이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자꾸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다. 가이드라인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이외의 참모들이 그런 가이드라인 주는 것이 더 소통에도 많은 큰 장애가 되나요?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대통령이 많이 듣고 그다음에 좀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하자면 참모와 뭐 내각 등등에서 좀 다른 입장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버리면 그래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성공한 대통령은 항상 그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네. 원만한 그 정책 결정을 했던 대통령이 되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갈등 중에 그 연말에 정점을 이뤘던 것이 철도노조 파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도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공 부분에 대한 이제 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이 그 철도노조 파업 문제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저는 그 파업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그 수서발 KTX를 자회사화하는 결정을 네. 과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졸속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독단적으로요? 네. 왜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비판이 있게 되면은 뭐 국회에서 좀 다뤄야 할 사항이고 좀 여론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단 파업이 되니까 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네. 또한 그걸 통해서 철도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수서에서 평택까지 그 짧은 거리에 노선을 새로 놓고 대부분은 코레일에 위탁경하는 그 철도 노선이 네. 경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허구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네. 철도는 철도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철도는 네. 항공기 그리고 버스, 트럭, 자동차 같은 네. 도로교통수단과 경쟁을 했고 네. 많은 나라에서 철도가 그 경쟁에서 다 졌죠. 그래서 이미 철도를 많이 부선한 국가들은 적정 수준의 적자를 가지고서 공익 입장에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철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도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게 되면은 네. 그 칠레나 멕시코처럼 철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뜻은 그러면은 우리 민영화다라고 민영화가 아니다 참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코레일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뭔데요? 코레일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도대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채가 있으니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고 그 안에 대해서 좀 여론을 듣고 그래야만 됩니다. 사실 그 뭐 14조 원이나 되는 부채는 네.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는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네. 10조 정도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네. 초래한 부채이기 때문에 네. 그건 경영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연 무슨 그 수소에서 평택까지 노선을 하나 도입하는 거 가지고서 철도의 경쟁이 생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저는 허구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접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0%대. 지난 대선 당시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의 아직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마다 보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네. 일정의 좀 정치적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네. 그런 분이라 할 것 같으면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1년 지난 시점의 지지율과 국민의 호응도가 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못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이지만은 그 지지가 이 정부의 정책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 뜻은 이제 6.4 지방선거에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다라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안철수 신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닥쳐오는 지방선거는 전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은 더 이상 패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충남, 충북 같은 지역도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네. 이제 서울과 인천도 민주당이 갖고 왔고 네. 서울시 구청장, 경기도의 큰 도시 네.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수송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패배할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좀 민심의 이반 현상이 네. 계속되면은 예. 과연 그렇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얼마나 회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네. 또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도 안 했는데 두세 배 정도 여론조사 결과 보면 처져 있어요. 민주당은요. 네. 육사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이요.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한 바가 많습니다. 2012년 총선 때에서는 구조적으로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네. 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좀 실망감으로써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는 좀 허상인 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지지가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인 안철수 당이 생길 것 같으면은 예. 그 후보자에 대해서 가느냐 그것도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과거에 보면은 선거 전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견제구를 던져봅니다. 네. 그래서 지지도가 낮지만은 그러나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항상 네.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죠. 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국민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예, 앞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서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을 좀 저는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2012년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을 향해서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게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만 신뢰와 지킨다. 약속을 내세웠던 대통령의 그 브랜드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 위에 또 다른 단어 있습니까? 네, 약속과 신뢰는 같이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도 있고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있었던 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죠. 뭐 국정원 대선 개입도 그렇고 무슨 해외 자원 개발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문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좀 새해에는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야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정치 쇄신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 앞서 1라운드에서 진행한 이혜인 수녀님의 인터뷰 듣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문자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96님께서는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혜인 수녀님 인터뷰 온화하고 평화롭게 잘 들었습니다. 음성 처음 듣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다채로운 인터뷰 우리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더불어 느낍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행하면서 제 마음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보람이 느끼는데 다른 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앞서 2라운드에서 진행된 이상돈 교수님 인터뷰 관련해서도요. 의견 주셨는데요. 6985님은 희화화되어 있는 장관이 있다는 지적 따끔하고 통쾌했습니다. 2014년에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 말고 국민이 하는 말부터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죠. 저희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질문. 박근혜 정부 개각 필요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4517님은요. yes. 국민의 통합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7561님은 no. 업무 파악하고 일만 할 만하면 장고만 바꾸는 관행 이제 탈피되어야 합니다. 일 좀 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의견 다른 분들 계시면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